안녕하십니까. 단투자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과거에 술을 얼마나 먹었고, 지금은 술을 안 먹고 있으니까 예전에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음, 그냥 말로 아닌, 어, 의학적으로 예전에 술 마셨을 때는 몸이 이런 상태였었고, 지금은 단주하고 나서 몸이 이 정도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구독자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거의 뭐 주변 지인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구독자 한 25분 중에서 저하고 술을 마셔본 분들이 4명, 5명 정도.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술자리는 같이 했어서 제가 항상 술자리에서 이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들고 다니는 모습. 그냥 예전에 술을 먹었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편 네 명, 5명 정도는 제 친한 친구도 있고, 뭐, 사실, 뭐, 사촌 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술을 어느 정도 먹었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지금 정말 이렇게 술을 안 마시고 사는 걸 신기할 정도로, 음,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외적으로 제가 30 중반? 30 초반 중반 때,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애주가였죠, 애주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하루는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를 처음 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 뭐 굳이 뭐 병원 갈 일도 없었고 그 당시에 제가 어, 피 검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죠. 피 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간 초음파, 그다음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했을 때 그 당시에 감마지 TP라는 게 굉장히 높았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소화기내과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A형 간염이 의심된다, B형 간염이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수치가 나오려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새내기 때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량의 술을 섭취하고 응급실이나 이렇게 실려갖고 온 상태에서 피 검사를 하면 이런 수치가 가끔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간염이나 그다음에 뭐 간경화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런 수치가 항상 유지가 됐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술을 보통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마셨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개인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 5시, 6시 저녁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일찍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 3시. 보통 4시 전후 뭐까지 마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한 군데서 술을 오래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1차, 2차, 뭐 3차, 쉬었다가 뭐 4차, 옮겨 다니면서 술을 먹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개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출퇴근이 자유로우니까, 그러고 또 가서 잡니다. 자면 오후 뭐 3시 정도에 일어나서 다시 잠깐 사무실 나가서 볼일 보고.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이제 술시라고 하죠. 저녁 시간이 되면
뭐 다른 친구들 연락 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술자리,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도 그 술자리 약속이나 저녁 약속을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뭐 그냥 병원에서는 그 정도 수치로 해서 아, 내가 좀 간 수치가 많이 높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가, 42살 때예요, 42살 때. 이제 제가 예전에 술을 마셨을 때는 몸무게가 95kg, 96kg 나왔거든요. 그러면 허리 사이즈가 38, 40 정도 됐었어요. 38, 40 정도 됐었는데,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바지를 입어도 이렇게 배무트를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바지가 잘 내려와요. 아마 그때도 제가 겨울이었었는데 술을 마시고 이제 추우니까 집에 가려고 뛰어 올라가다 계단에서 이 바지가 신발에 밟히는 바람에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마를 계단 모서리에 정확히 찐 적이 있어요. 잠깐 기절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어우,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갱신이 기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이마가 많이 찢어져갖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찢어졌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그날은 그냥 잤어요. 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지금 저의 이제 어렸을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합니다. 어제 이만저만 넘어졌는데, 아, 이마가 좀 아픈 것 같다. 잠깐 집으로 와라. 올 때, 뚱뚱이 맥주 하나만 사갖고 와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소주 하나, 뚱뚱이 맥주 하나 이렇게 사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상태를 보더니, 아,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청주에 있는 그 접합 전문 병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이었는데 큰 병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쳐서 꿰매러 왔다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병원에 CT가 없어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이제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그 신경외과 과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제가 머리에 이상 있냐, 뭐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 술을 얼마나 드시냐고, 아,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뇌가 쪼그라들어서 이 치매 노인의 뇌 같이 이렇게 쭉 쪼그라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술 드시면 바로 치매 온다고. 그때 신경외과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가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꿰매고, 나중에 이제 단주를 하면서 2018년, 16년, 17년 5월 달에 제가 결과적으로는 그 뇌수술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그만큼 많이 마셨고, 그리고 그때는 애주가였다고 생각했었고,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먹었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을 얼마나 먹었냐, 뭐 많았냐, 뭐 이런 거는 뭐, 나 몇 병 먹었습니다, 몇 병 먹었다, 되게 말하고 싶진 않고, 상태가 그 정도까지 됐던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중독자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애주가라고 생각했던, 그냥 술을 좋아하는 친구. 아, 저 친구는 아무 때나 전화해도 술 한잔 먹자면 오케이 하는 친구. 그런 사람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앞 영상 되겠지만, 16년 10월 18일 날, 처음 알코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스스로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제 거기 똑같이 이제 음주 단속처럼 이렇게 부는 검사를 해요. 그래서 몸에 알코올기가 안 남아야지 입원을 시켜주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계시는 분들한테 술 냄새가 나면 이제 술을 먹고 싶게끔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바로 이제 입원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6인실을 썼던 것 같은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그런 거 받고 이제 병실 배정 받고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병원이 한 10년 정도 됐던 병원이에요. 개원한 지. 10년 정도 됐던 병원이었었는데, 제가 5천 몇백 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환자, 뭐라는 거죠? 뭐, 재수번호는 아닌데, 환자 이 번호가. 근데 저희 방에 제일 오래되신 분이 10번이었어요, 10번.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10년째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원을 반복하면서. 그런데 보통 알코올 병원은 개방, 단개방, 폐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제 입원이나 이렇게 되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폐쇄병동이라고 그래갖고 담배 피우러 갈 때도 이제 흡연 시간 맞춰서 가고 거의 뭐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제가 있던 데는 반개방 동실이었어요. 반개방은 뭐냐면 흡연장 같은 데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안에 있는 흡연장을 이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후에 산책 시간을 줘요. 오후에 산책 시간을 주면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해도 되고 이제 산책을 하고 와도 되고 그리고 그 대신 또 들어오면서 이제 이 뭐 음주 검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음주에 걸렸다 그러면 뭐 외출 정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루가 이틀 정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키도 자그만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하고 그리고 몸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아, 저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보다 4살인가 어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당시에 저보다 나이를 한참 많이 봤거든요. 음, 또 하나 우스갯소리로 제가 42살에 그 이마 다쳤을 때 그때 사진하고 제가 단주하면서 48 이렇게 사진을 가끔 어떻게 이게 한번 보여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절대 제 나이를 보지 않다. 42살에 제가 살이 쪘었고 이랬을 때 모습을 그 나이를 보지가 않더라고요. 말이 옆으로 새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있던 병원은 교육을 하게 돼요. 교육을 어, 뭐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계속 교육 받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 환자들 교육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사 나오는 교육이 따로 있고 오전에 한두 시간, 오후에 1시간 요 정도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 제가 이제 중독인 것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안에서 제가 운명적으로 AA라는 단주 모임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AA라는 단주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AA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굳이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스스로 하는 알코올 자조 모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운명적으로 AA를 만나게 돼요. 음, 그 AA 모임을 만나면서 음,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내 A를 이제 만나게 된 게 뭐냐면 전혀 할 게 없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막 팜플에 붙여놓은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화요일 날 저녁에 모임이 있더라고요. AA 모임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왔다 갔다 했더니 웬 복지 선생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냐고. 아니 저는 뭔지도 몰랐었는데 어, 그 당시에는 이제 보고 선생님이었었는데 지금은
복지사님이 되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빅북이었습니다. 빅북. 빅북이라는 책을 줬는데, 원래 제가 책 자체를 안 읽거든요. 뭐, 정말, 뭐 드래곤볼도 보다 말았고, 슬램덩크도 보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책 읽는 걸 엄청 싫어해요. 역시나 빅북도 얘기 조금 읽다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AA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병원 생활하고, 그 다음에 병원 생활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AA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AA의, AA를 믿고, 그 다음에, AA에서 먼저 반주를 시작했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으면서, 제가 반성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음, 다음 시간에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주소가 없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직접 눈으로 경험했고, 제가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눈으로 봐왔고, 그리고 술을 먹지 않으면서, 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저를 진짜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전에 술을 많이 먹었어? 뭐 그냥, 술을 먹었다 하더라만은 하셨지, 술을 어느 정도 마셨었고, 알코올 병원까지 갔었어? 그렇게까지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저는 술자리를 다니거든요. 술자리를 다니면서, 이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다니는 이유도 있어요. 1차, 2차, 3차. 그런데 가서 술은 마시지 않고 술자리 분위기나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런 걸 보다 보면서 한 번, 두 번 자리를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술을 그만 마시다가 됐구나. 저 친구는 정말 부럽다. 술매너도 있고 술을 적당히 마시지 않은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딱 그거죠. 저랑 술 먹었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커피 마시고 다니는 것 자체도 웃게 하고, 그리고 저랑 술자리 안 했던 분들은 진짜 저 정도로 술 마셨어? 근데 지금은 술을 이렇게 안 마시고 있어?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말이 자꾸 두서없이 가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알코올 병원에 있으면서 있던 이야기, 그래서 알코올 병원에서 만난 은인 같은 분들,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제 멘토 같은 선생님들, 이런 이야기 다음에 또 준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단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